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에 핫한 키워드가 있죠? 바로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 그러면 지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인들 평생 학습 시대에 필요한 이러한 지능, 이 지능에 대해서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세요. 지능이란 한 문화권에서 개인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하면서 해결해내는 지적인 능력과 함께 학습 능력에 대한 총체적인 능력을 우리는 지능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지적 능력, 학습 능력이에요. 보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지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능 그랬을 때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IQ예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IQ에 대한, 그러니까 지능이라 그러면 IQ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고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도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대 인공지능 시대인데 IQ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1905년 프랑스 알프레드 비네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면 언제죠? 2차 산업혁명 시대고요. 그 시대 때 왜 이 IQ라는 검사 툴이 만들어졌냐면, 그때 이제 우리가 대중교육, 쉽게 말해서 학교라는 게 생겨나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학습을 쫓아갈 수 없는 아이들, 쉽게 말해서 학습 부지나 전응아들을 판별하기 위한 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비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 툴을 만든 게 바로 IQ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거의 100여 년 전의 이야기인 거고, 그때 사회적인 구조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게 아직까지도 허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학교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요, 이제는 IQ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는 학교에서 뭐 했어요? IQ 측정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나 기성세대들은 그렇다 보니까 IQ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Q 치수가 높으면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아이들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IQ가 높으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할 것이다, IQ가 높으면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러한 개념을 아직도 고정관념으로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IQ는요, 지금 시대에 정말 맞지 않습니다. 아마 내 주변에서도요, 말 그대로 IQ가 높다라고 다 공부를 잘했나요? IQ가 높은 사람이 다 성공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IQ에 대한 부분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IQ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시대에 필요한 지능의 치수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그러니까 그 IQ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를 잘한다라는 아이들을 보면은 IQ만 좋아서가 아니라, IQ가 낮다라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갖춘 인지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능력, 정서적인 능력이 함께 들어가 줬을 때 공부를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단순히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IQ가 높다라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능력들에서 더 큰 힘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IQ 자체가 부정확해요. 상황에 따라서 판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IQ 몇 별 했는데 할 때마다 치수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환경, 컨디션. 왜냐하면 60문제를 45분에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IQ를 측정하는 기준은 7가지 정도로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억력, 계산력, 추리력, 지각력,
어휘력, 그 다음에 유창성, 공간력, 이러한 7가지를 기준으로 IQ를 측정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 가지가 아닌 대부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다양해요. 12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뇌에서 반응하는 게 다 다르대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언어적인 거와 수학적인 거 이런 걸로만 측정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IQ가 낮으면 너는 공부를 못할 거야. 넌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머리가 나쁘잖아. 이걸로 한번 각인시키면 이게 어떻게 간다?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시도를 또 하지 않고 아유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새롭게 도전을 하고 뭔가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다? IQ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Q를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다중지능이 답입니다. 네, 다중지능은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전에도 이제 다중지능에 대해서는 영상을 하나 찍은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가드너가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8가지의 지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적인 지능, 그 다음에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자연지능, 자기성찰지능, 인간 친화지능, 이렇게 8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지능이 있느냐에 따라서 두뇌가 반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도요, 이 지능을, 근데 이게 제가 또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몇 년 전부터 좀 다중지능이 좀 핫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다중지능을 모르시는 부모님들이나 성인들도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중지능을 해서 내 아이가 신체지능이 좋아 그러면 이거를 딱 찍어가지고서는 막 거기에 올인을 합니다. 다중지능은 그게 아닙니다. 다중지능은 강점은 뭐예요? 강점대로 살려주면서 보완점, 약점을, 강점의 기능을 살려 보완을 해서 전인교육을 시키자라는 게 바로 이 다중지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유아나 아동기 때는요, 골고루 전인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신체 지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음악 지능이 뛰어나면 음악 지능과 함께 강점 지능을 살려서 보완 지능, 그러니까 약점을 보완해서 끌어올려주는 거.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능 자체를. 그래서 지금 시대는 다중지능에 따라서 아이들을 강점, 재능, 잠재력을 발견을 해서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IQ가 답이 아닙니다. 다중지능이 답입니다. 그런데 다중지능은 한 번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유아 시기나 초등 시기 저학년까지는 해마다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유아 시기는. 아이들은 매년 매일매일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언어지능이 강점으로 나왔어도 내년에 인간친화지능이 강점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빨리 발견해서 다른 보완을 해서 약점들을 끌어올려주는 게 이 다중지능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인 기대 효과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나는 이제 다 성인이니까 다중지능 같은 거 이제 검사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평생 학습 시대고 100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랑 정말 내 강점인지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언제 10년에 한 번씩은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요, 지금 당장 다중지능을 검사해 보세요. 그래서 나의 강점을 발견하시고 나의 부족한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